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1일 현재 시각은 6시 43분 두산중공 워크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조금 우려가 있는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브리핑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자, 우리 SMR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게 3월, 또 체코라든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컨소시엄에서 원전에 입찰을 하는 게 또 3월 이후. 그리고 뉴스케일 상장도 상반기 한 3월에서 한 늦으면 2분기 좀 그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좀 지나야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멘텀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게 3월 전후로 좀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해외 원전 기자재 수출 발전 설비 분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뉴스케일 상장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그 원전 모듈 관심 확대 전통 기업들의 틀을 벗고 미래 성장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PBR 0.7배 기업에서 PSR 평가 대상 기업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이었는데 성장주로 바뀌고 있다. 그런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다. 천연가스 신재생 1.2배, 원자력 3.6배, 사업 무게 축이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들. 재무적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이익 성장 분명해짐 예상, 부채 원금 축소, 신용 등급 개선에 따른 조달 금리 인하, 지속적인 선순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서 3월 중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해서 전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유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격이 16,000원대예요. 근데 16,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에서도 예상을 했던 가격보다 좀 낮은 상황들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에 있는 재원들도 활용을 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을 좀 보태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2차 확정가가 2차 발행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에서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주식수를 늘리던가, 금액을 맞춰놓고 주식수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돈을 더 이제 더 보태서 차입금을 갚든가.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생기고 있었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집트의 해수 담수화 시장에 진출을 했다. 뭐 그리고 아랍이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뭐 1조 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 뭐 건설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는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평소 같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채권단 졸업하는 게 우선순위인 상황들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난다. 아니면은 두산중공업에서 주식수를 늘리지 않는 만큼 돈을 더 보태서 한다. 둘 중에 하나도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감들이 같이 그런 우려감들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스페인 합작사인 알바르 워터 솔루션즈 역삼 투합 방식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에서 양해 역사를 체결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한 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체결이 됐다. 100만 톤의 부산 광역시 전체 시민들이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여기에서 해수를 담수화로 바꾼다.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건설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어떻게 될지 이 건설을 하는 건설 금액이 또 어떻게 될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이런 소식들이 다 수주다라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뭐 원전, 뭐 뉴스케일 뭐 그런 쪽으로도 매출 인식, 뭐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가스터빈 그런 쪽도 그렇고 뭐 아랍에서도 같이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 것들도 그렇고 뭐 그래요. 근데 또 이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패소를 했다. 자, 피고가 이제 원고가 한국가스공사고 피고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두산중공업하고 6개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뭐 이 돈을 지급해라. 102억 원 가량을 원금 79억 원, 이자 23억 원. 당사의 예상분이 102억 원이죠. 102억 원. 16개 사에서 이거를 16개 사에서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나눠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라. 소송 비용도 내라.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 크지가 않아요. 예상분이 102억 원이니까. 예상분이 102억 원.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자본이 없어 가지고 채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3%. 참 이게 참 내용들을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 배관 관리소 건설 공사 입찰 관련해서 단합을 했다라고 해요. 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를 한다. 이 참 그래요. 돈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판국에 이 돈을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좀 1000억 원 가량을 공동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단합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으로 해서 당사 예상분은 원금 79억 원, 이자 23억 원, 총 102억 원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뭐 또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게 또 있겠죠. 1심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금액이 또 2심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금액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일회성 비용들이기도 하지만 뭐 일단 그렇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 주가 하락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은 상황들. 더군다나 여기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두산에서 또 임직원들 매수를 하고 또 두산에서도 두산중공업에 어, 이 2,900억 원 가량 여기 두산중공업의 주식 2,900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다음 달 18일이죠. 2월 18일에 2,900억 원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임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임원들이 주요 임원 보고 사항 이렇게 쭉쭉쭉쭉쭉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와주면서 이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다 두산중공업의 이 주식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고 사항이 뭐 이 주식수가 이번 보고서에서 직전 보고서에서 증권의 수가 좀 작았는데 이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임원분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없던 주식을 직전 보고서에서 없었던 분도 매수를 했고 김재감 님이라는 분, 이분도 매수를 했고 이분도 없었는데 매수를 했고 이분도 없었는데 매수를 했고 이분은 있었는데 조금 더 샀고 이분도 있었는데 있는 만큼 더 샀고 그리고 이분은 있었는데 조금 더 샀고
이분도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더 샀고 이런 식으로 두산 임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는 이 주식 수가 더 증감이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되는 것들 이 공시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봤을 때는 1심을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뭐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또 2심하고 또 하겠죠. 이의제기하고 뭐 하겠죠. 법적인 부분들은 잘 아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보통 2심하고 뭐 하더라고요. 1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물어내는 경우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또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소송 리스크가 조금 있구나.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들이에요. 크진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개선되는 기대감들은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실적이 적자가 나섰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포인트에 있는 거죠. 포인트에 있는 거죠. 이제 재무가 정상화가 된다. 더군다나 3월 이후에는 유상증자 한 차례 얻어맞고 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 기대감들 계속 나와준다라고 뉴스케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채권들도 졸업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전후로는 주가가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3월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전후로도 시장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한 여력들 굳이 유상자로 우리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저가에서 살 수 있는데 유상자로 저가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오히려 낫긴 해요. 왜냐하면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후에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자, 뭐, 그렇게 굳이 유상증자로 참여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낮출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유상증자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대응을 해서 비중을 더 늘린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든, 뭐, 어찌됐든 간에, 2차 가격을 확정을 하고, 유상증자 확정이 되는, 유상증자 발행가가 확정이 되는, 그런 유상증자를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제 비중을 너무 늘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권리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서 유상세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물량들만 조절을 잘 하시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의견들은 아니니까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시장이 하루 빨리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